네, 물군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소재 파트 같이 공부하는 통합과학 담당 선생님 심효익 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적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신소재를 좀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혹시나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친구들은 앞에 있는 영상을 참고를 해 주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자기적 성질 관련해서는 74페이지와 75쪽을 활용해서 지금 보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기적 성질 관련해서 우리가 초전도체와 네오디뒪 자석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해보면 조금 점검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기말고사 아니지 무슨 소리야, 이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관련해서는 이 초전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총 8개를 좀 그 문제를 했었는데, 위에 보면 반도체 한 문제, 지금 초전도체에는 3문제, 그리고 뭐 아래쪽에 이제 탄소 나노튜브 관련해 가지고는 뭐 2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비율이 초전도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인즉슨 초전도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할 수만 있다면 이 점 그대로 잡고 여러분들이 통합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74쪽에 나와 있는 오너스라는 그 학자가 좀 이렇게 좀 놀랍게 좀 발견을 한 그런 형태이거든요. 우리가 초전도체라는 걸 알려면 초라는 말, 그러니까 슈퍼라는 말을 좀 빼보면 전도체, 즉 도체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도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선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다 배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자들, 요 전자들 있잖아요. 요 전자들. 이 전자들은 지금 이미 화살표로 나타냈지만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고? 그렇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요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속 안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도 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원자핵, 금속 원자핵도 있는 거죠. 이 원자핵이 원래는 덜렁덜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즉 온도를 갖고 있으면,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살랑살랑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지금 얘네들이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빵 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딪히게 되면 얘가 열받지. 열받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움직이면, 그렇죠, 전자랑 훨씬 더 많이 부딪히게 되겠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옴의 법칙과 온도 저항 관계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옴의 법칙에 의하면 일정한 전류를 흘려 주었을 다시 일정한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내가 저항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류가 아주 무탈하게 아주 정상적으로 잘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저항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전류는 낮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방금처럼 원자들이 막 진동을 하면서 저항값이 점점 커지게 돼요. 저항값이 커진다. 그러면은 저항값이 지금 커진다며, 그러면은 전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전류가 떨어지게 되면 그 전자기기들이 제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행을 못하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더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전압을 빡세게 걸어줘. 그럼 빡세게 걸어주면 얘네들이 더 어떻게 하겠어요? 훨씬 더 많이 부딪힐 거 아니야. 훨씬 더 많이 부딪히면 얘네들 어떻게 하겠어? 더 막 이러겠지? 더 막 이럴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저항이 낮아지면서 가전기기들, 특히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휴대폰이나 또는 뭐 컴퓨터, 이런 아이들의 성능이 확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도체의 경우에는 그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점점 저항이 낮아지는, 선형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체를 우리가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점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뭐 얘를 요렇게 떨어지다가 뭐 다 실험을 한 것은 아니니까 뭐 점점점점점점 여기쯤에 도착하겠지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온도를 거의 제로까지 내려도 저항이 제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74쪽에 나와 있는 오너스라는 아저씨는 우리가 액체 헬륨을 최초로다가 우리가 만드는데 성공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차가운 거 만들었으니까 어떡하겠어. 신기하니까 이것저것 다 넣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오만 것 때만 것 도체를 다 넣어보기 시작했어요. 당시 알고 있던 금속들을 넣어보면서 실험을 했는데 웬걸 어떤 아이가 있었느냐. 이제 수온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수온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슉 가다가 갑자기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쪽 1위로 갈 거라고 예상이라는 걸 했었을 텐데 실제 값은 이렇게 빡 하고 떡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실험을 했어. 혹시나 다시 올라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림도 없지. 그래서 쭉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에 저항이 어떻게 되는, 그렇죠, 저항이 0이 되는 이런 지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쭉 저항값이 제로가 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헐 하면서 엄청나게 놀라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오너스라는 사람이 이거는 도체를 넘어서 아주 슈퍼 울트라한 도체다. 그래서 초전도체다. 이런 이야기를 붙여줬어요. 왜냐? 저항값이 작아지다 못해 엄청 작은 0에 가까운 값이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흐르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불러주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저항이 제로가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초전도 현상, 초전도 현상, 초전도 현상. 이건 너무 밝다. 초전도 현상만 이렇게 좀 체크하겠습니다.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기 저항이. 자,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옴의 법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강한 전류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무엇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거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식으로다가 직선 도선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전류를 흘러 주었을 때, 그렇지, 누구를 감는 손으로, 그렇죠, 오른손을 감는 방향으로. 자, 못생긴 오른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손을 손톱 하나 그려주자. 이런 식으로 엄지손톱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자기장을 우리가 형성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I랑 B로 표시를 하는지는 굳이 몰라도 됩니다. 전류와 자기장이 일단 저렇게 항상 붙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 얘는 좀 지울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 있잖아요. 얘가 되게 작다. 완전 애기야. 애기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손가락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작게 흐르면 그만큼 자기장이 작게 형성이 될 거고요. 무슨 체온만이 잡았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자기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례관계를 형성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전류가 강하게 흐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아주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전자석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인 도체를 가지고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아주 강한 전류를 흘려줘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는 전기저항이 어때? 있잖아요. 그죠? 전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기저항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계속 충돌을 하다 보면 온도가 점점 높아지겠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스펙을 계속 요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력한 전압을 계속해서 걸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전자석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MRI 같은 곳에 우리가 이런 초전도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MRI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원통에 아주 거대한 자석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몸 안에 70%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렇죠. 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물이 우리가 분자이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배웠을 것인데 화학원에서는 이걸 전기적으로 부분적으로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 그 다음에 산소는 뭐 부분적으로 음전하라고 배워요. 이렇게 배우면 얘네들이 아주 작은 자석 같은 걸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통돌이가 열심히 강력한 자석으로 돌면 내 몸 안에 있는 물 분자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렬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렬하는 어떤 정도가 암세포나 일반 세포에 비해서 이게 좀 확연하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로 딱 관찰을 보여주게 된다면 보통의 세포보다 활성 정도가 1000배, 10,000배 이상 강한 암세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미리 좀 예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자기장을 밀어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 보시면 지금 자석이 밑에 있고요. 자석이 밑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위에 초전도체가 어떻게 하고 있어? 붕 이렇게 지금 떠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이 아래쪽에서 밀려 나오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막 밀려 나오는 이 자기장을 얘네들이 다 미는 거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막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밀어내면서 공중부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밀어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금 독특한 그런 모양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자세한 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합시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장을 밀어내서 공중부양을 해내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공중부양을 했다. 그럼 공중부양을 해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자, 공중부양을 해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영상으로 또 보도록 하죠. Will change their configuration. So we get quantum locking. And let me show you how this works.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Which I wrapped up so it stay cold long enough. And when I place it on top of a regular magnet, it just stays locked. 자, 여기 지금 자석 위에 이런 식으로 초전도체가 막 떠 있는 게 지금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석을 좀 잘 활용하면 아주 재밌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아저씨 설명을 좀 더 들어볼게요. Now, this is not just levitation. It's not just repulsion. I can rearrange the fluxons and it will be locked in this new configuration. 자, 이 아저씨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단순히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부양이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 준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의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삐뚤음하게 있으면 삐뚤음하게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정렬이 가운데로 안 되어 있더라도 그 상태, 처음의 운동 상태를 유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처음에 내가 한번 탁 이렇게 힘을 주어서 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Place the superconducting disc on top of this rail. It moves freely. 자, 어떤가요? 지금 여기 지금 자석으로 만들어진 레일이 이런 식으로 깔려 있거든요. 이렇게 레일이 깔려 있으면 지금처럼 등속 원운동을 무한대로 해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And again, the track.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Let's try it for the first time. I can take this disc and put it here. And while it stays here, don't move, I will try to rotate the track. And hopefully, 어때요? if I did it correctly, 뒤집어버렸죠? 뒤집어버렸을 때 이런 식으로 막 달려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달려서 계속 회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초전도체를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붕 띄워진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처음 그 운동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런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영상이 벌써 10년 전이야.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벌써 이런 부분들이 다 구현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한 붕 띄워지는 거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자기부상열차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했던 이 초전도 현상, 이 초전도 현상이 공짜로 막 일어나는 거야? 아니죠, 그죠? 이 초전도 현상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우리가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 초전도 현상이 시작되는 온도, 즉 임계 온도를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임계 온도는 지금 보통 극저온이거든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우주 파트 이야기했을 때 절대 온도와 지금 섭씨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영도라고 하면 이제 분자들의 움직임을 멎게 만드는 건데 오너스가 발견했던 저 액체 헬륨의 경우에는 그 온도가 절대 온도 4켈빈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낮은 마이너스 269도씨 정도가 되죠. 사실 지금도 액체헬륨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110년 전쯤에 어땠겠어? 어마어마하게 비쌌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뭔가를 활용을 할 때에는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75쪽 하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뭐 네 가지 그 원소를 섞어 가지고 처음에 무슨 초전도체를 했다가 거기에 있는 바륨을 Ba를 Y라는 원소로 바꾸면서 갑자기 그래프가 확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숫자를 통과해? 그렇지, 77켈빈이라는 숫자를 통과를 하죠. 누구 거라고 합니까? 그렇죠, 액체 질소. 액체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씨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냉각 장치가 잘 되어 있으면 액체 질소의 경우에는 수돗물보다 훨씬 쌉니다. 단가 자체가.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적게 들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극저온을 항상 유지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지. 즉 임계 온도를 유지해 줄 수 없다면 이런 초전도 현상이 시작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조그마한 그런 거 가지고 이 액체 질소만 넣고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보통 비교적 이렇게 중대형 장비, 뭐 핵융합 장치, 입자 가속기, 뭐 자기부상열차, MRI처럼 되게 좀 중대형 장비에 우리가 강력한 전자석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런 초전도체를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온도가 보통 이제 25도씨 정도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럼 이 25도씨 현재 이 온도 뭐 약간 이건 좀 그 염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음이면 0도씨 정도. 이런 0도씨 정도에서 만약에 초전도 현상을 발현하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죠. 4차, 5차가 아니라 엄청난 뭐 100차 뭐 그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신소재를 발견해낸 연구원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임계온도가 필요로 하다. 이 임계온도가 이루어지면 초전도 현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면서 아주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저항을 강력하게 밀어내는 과정. 이래서 강력한 마이스너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고 이렇게 비교적 중대형이 필요한 이러한 장치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 뭐 낮은 온도가 아니지만 뭐 여기는 절대 영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쪽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고온 초전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고온 초전도체를 넘어서 뭐 상온 초전도체가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 네오디뮴 자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5쪽에는 네오디뮴 자석. 우리가 평소에 뭐 우리가 이건 네오디움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하게 부르곤 하는데 정식 명칭은 네오디뮴 자석이고요. 이 네오디뮴 자석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오디뮴이나 붕소와 같은 원소를 섞어서 어떻게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철 원자들 자기장 배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네오디뮴이나 붕소를 넣지 않은 일반 철은 어떻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처럼 이런 식으로 흐트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철 원자 한 개당 이런 식으로 작은 자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화살표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 뭐 편의상 화살표의 머리를 N극, 그 다음에 화살표의 꼬리를 S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철의 상태가 이런 식으로다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일반 철에다가 외부 자기장을 강력하게 씌워주면 철의 경우에는 자석이 되는 물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석 상태가 정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정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느 쪽이 N극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 N극, 그 다음에 그 왼쪽은 S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렬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얘네들을 좀 이렇게 방치를 하면 그 철의 상태가 조금씩 자석의 세기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네오디뮴이나 붕소, 철,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 2대 1대 14 정도로 이렇게 화합물의 조성을 해주면 이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자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적 소형 기기에 아주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피규어끼리 뭐 딱딱 이렇게 붙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파츠끼리 자석으로 붙인다든지 또는 고출력 음향기기라든가 또는 강력한 모터 이런 거에서 그냥 일반적인 철을 쓰는 것보다 네오디뮴 자석을 쓰면 훨씬 더 작은 무게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높은 스펙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퍼포먼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하기가 좋은 그러한 가전기기들, 전자기기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뭐 네오디뮴 자석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초전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네오디뮴 자석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보면 되겠죠. 네오디뮴 자석은 지금 이 위에서 말했던 뭐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죠. 임계온도라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얘는 그냥 이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즉 비교적 소형인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이렇게 뭐 갤럭시 버즈라든가 아이팟 이런 것들. 아이팟이 뭐야? 그 뭐지? 갑자기 이어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에어팟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비교적 소형인 곳에 소형이면서 딱히 뭐 온도 제한 그런 거 없을 때 넣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비교적 중형이면서 대형인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고정해 놓고 계속 액체 주스 부어줄 수 있으니까 초전도체를 사용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를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20년도의 문제 보시면 지금 MRI 나왔고 MRI 나온 순간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초전도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초전도체 관련된 사례 1, 2, 3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리했듯이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기장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온도, 즉 임계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질.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런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죠. 말에 뭐 빗대어 봤을 때 우리가 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21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석 위에 떠있는 초전도체라고 대놓고 초전도체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떠있는 이 효과를 우리가 뭐라 그래? 그렇죠. 마이스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떠있을 수 있는 이유, 초전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초전도 현상은 무엇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임계온도 이하라고 하는 조건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저항이 0이래. 이거 당연한 소리죠. 그죠? 두 번째, 전류가 흐를 때 에너지 손실이 없다. 우리가 저항이 제로면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손실이 없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현상, 지금 이렇게 마이스너 현상을 우리가 자기부상열차에 활용해 줄 수 있겠다. 따라서 정답 5번으로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6번 22년도 올해 6월입니다. 올해 아니지 9월 학평이네. 8월 31일 에 쳤던 그 녀석이죠. 그죠? 자, 온도에 따른 물체 A의 전기 저항을 나타낸 것이고 초전도 현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이라 그래? 그렇죠.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임계온도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이런 효과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했었고요. 자, 나의 A, 즉 A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설명을 옳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온도는 가의 TC보다 높다. 즉 임계온도보다 높다라는 소리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임계온도보다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TC보다 낮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좀 작게 해서 적어볼게요. 낮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전기 저항은 그렇지 당연히 제로가 나올 것이고요. A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어떤 자기작 그렇지 서로 밀어낼 수 있어야 이렇게 부응하고 뜰 수 있겠죠. 그죠?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거 역시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따라서 옳은 보기는 4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면 어떤가요? 마냥 어렵지만은 않죠. 그죠? 내 생각인가?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신소재 문제들을 좀 풀어보다 보면 마냥 어렵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어스름하게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들어가는 시간을 좀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서술형 평가나 또는 우리 수행 평가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위에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는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결합 구조와 배열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QR코드나 등을 이용해서 선생님한테 온라인으로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발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질문이라는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빠이.